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앰플을 이용해서 웹 개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고 영상 하단에 있는 그 데스크립션 란에서 이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링크를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앰프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앰프라는 걸 사용을 할 때에는 왜 앰프일까?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모바일 웹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던가 혹은 로딩이 느리거나 혹은 뭐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유저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딩이 느리다거나 뭔가 페이지가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콘텐츠가 광고로 인해서 한쪽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을 주로 볼 수 있는데요. 앰프에서는 앰프 HTML과 앰프 JS 그리고 앰프 캐시를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들을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구글에서 제작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앰프는 어떻게 퍼포먼스를 확장시키느냐 라고 하면 먼저 앰프 HTML이라는 HTML 확장한 문법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그런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 HTML 밸리데이터를 사용해서 앰프 HTML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 주로 접근성이나 성능과 관련된 밸리데이터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캐싱된 앰프 페이지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웹 퍼포먼스가 조금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저희는 아니고 크롬 팀에서 올해부터 코어 웹 바이탈스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웹에서 중요한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largest contentful paint라고 해서 되게 많은 양의 콘텐츠를 렌더링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first input delay, 유저가 최초로 이제 웹사이트와 인터랙션 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와 그 다음에 자 이거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데 서큘런 레이아웃 시프트라고 해서 이게 처음 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아까 전에 광고를 볼 때 레이아웃이 내려가는 그 레이아웃 시프트가 발생하는 걸 보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시프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코어 웹 바이탈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앰프는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런 이제 앰프의 성능을 이용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싶은 거를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제공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앰프에서 이메저라는 걸 임포트 해오는 코드를 제가 구현을 했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약 2년 전쯤에 최초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앰프 이메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조은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걸 사용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앰프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간단히 보면요. 이 예제는 유튜브를 이제 앰프 HTML에 임포트 해오는 예제인데 일단 먼저 레이아웃을 지정하고 위드스와 하이트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은 비디오 아이디라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의 유니크 키가 있는데요. 그 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까지 수행을 하면 앰프 유튜브가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들게 될 거는 이제 웹사이트를 제작함에 있어서 앰프를 배워야 되는 그리고 앰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앰프라는 걸 배우기 전에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HTML5
HTML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사실 이제 HTML은 HTML5가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닌데 HTML의 모던한 문법들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CSS, 이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앰플을 가지고 뭔가 페이지를 이제 레이아웃을 짜고 뭔가 렌더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뭔가 좀 더 인터랙티브한 영역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역은 아니긴 합니다. 특히 앰프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HTML, CSS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앰프 HTML을 작업하는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글리치라는 공간을 사용을 할 건데요. 글리치는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코드 에디터고요. 여러분들이 코드펜도 아마 사용을 해보셨을 거고, 뭐 코드 샌드박스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오늘 글리치라는 걸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리치 레포지터리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둔 비기너 코스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glitch.com에 showy way라는 거를 들어가시면 이제 우측 화면에 보이는 되게 기초적인 화면이 보이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글리치 에디터로 접근을 하면 이런 식으로 index.html도 있을 거고 product.html도 있을 거고 이제 JSON도 있을 거라 그거를 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글리치 내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어세트 안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앰프 밸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validator.ampproject.org로 들어와서 크롬 익스텐션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앰프 밸리데이터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앰프 페이지를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앰프 페이지는 제작을 할 때부터 이제 HTML 요소에 앰프 로고를 박아 넣어줘야 이게 올바른 앰프 페이지인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자, 올바른 앰프 페이지다 아니다라는 건 좀 더 이제 스크립트도 로딩해야 되고 되게 다양한 일을 해야 되지만 먼저 HTML의 앰프 속성을 지정하면 이게 앰프 페이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컴포넌트들을 몇 가지 예시로 들어드리면 앰프 img라고 부르는 이 앰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를 이미지 소스를 지정하고 위드스와 하이트를 지정한 뒤에 레이아웃을 지정하면 저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앰프 트위터를 활용하면 뭐 마찬가지인데 트위터를 임베드 해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아까 전에도 봤던 앰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를 임베딩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추가로 뭔가 앰프 컴포넌트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제 컴포넌트의 스크립트를 가져와야 이 스크립트를 불러와서 처리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3개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앰프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봄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앰프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앰프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글리치에서 받아온 사이트는 지금 밸리데이션 에러가 날 건데요. 저희가 앰프 이미지라는 걸 이용해서 앰프 컴포넌트를 넣음과 동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img 태그를 어떻게 하면 앰프 html 태그로 변경이 가능한지, 정확히 앰프 컴포넌트로 변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앰프 이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앰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태그를 대체하는 앰프에서 제작한 빌트인 컴포넌트고요. 이 태그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 레이지 로딩이 된다는 점입니다. 레이지 로딩이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자동으로 레이지 로딩이 되고, 두 번째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의 시프트를 방지해주는 게 있어서 앰프 이미지가 설령 이미지가 로딩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레이지 로딩한 영역만큼을 자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 시프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걸 위한 스무스한 페이지 레이아웃을 위해서 위드스와 하이트 같은 값들이 필요하다는 건
약간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지만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img 태그를 앰프 이미지 태그로 바꿔봅시다. 글리치에서 바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여기 전체 화면으로 녹화하고 있어서 좀 코드를 같이 보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완성된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고 뒤에서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의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640픽셀, 하이트가 480픽셀이고요. src와 위드스와 하이트를 required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rc를 지정하고 위드스와 하이트를 지정하면 그 레이아웃이 그 이미지가 들어가는 형태고요. 여기서 이제 그 arrange 그러니까 정렬이나 뭐 그 레이아웃에 관련된 거를 수정을 할 때에는 레이아웃이라는 속성을 넣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그냥 위드스 하이트로 넣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의 사이즈와 그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사이즈가 달라서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좀 잘린다거나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리스폰시브라고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100%를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렌더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앰프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는 것을 해결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값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픽스드와 리스폰시브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이제 앰프 이미지 도큐멘테이션에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비디오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유튜브 비디오를 가져오는 걸로 그 실습을 해보게 될 건데요. 예를 들면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런 폴 바카우스가 있는 Getting Started with Amp라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가져올 때에는 유튜브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앰프 유튜브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그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딱 한 가지인데 바로 비디오 아이디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watch 물음표 뒤에 보면 V라고 해서 거기에 키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키를 가져오면 인베드를 해오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앰프 유튜브를 아까 전에 저희가 불러왔던 그 이미지의 밑에 넣을 거고요. 그래서 사이즈는 480픽셀에 270픽셀이고 비디오 아이디는 저 코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리스폰시브로 하고 그 앰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제 그 빌트인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옵셔널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앰프 유튜브를 사용할 때에는 앰프 유튜브를 사용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반드시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를 먼저 호출하고 스크립트 어싱크는 어싱크로 처리를 해서 커스텀 엘리먼트는 앰프 유튜브 그리고 src로 이 앰프 유튜브를 가져와야 되고요. 어떤 태그를 사용할 때 어떤 스크립트를 불러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도큐멘테이션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불러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앰프 img나 앰프 유튜브를 방금 전에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실 얘네 둘을 사용하면서도 이거를 어디서 사용해야 되지?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지? 라고 한다면 앰프의 도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미지를 캐러셀로 넣어야 된다라고 할 때 앰프 캐러셀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다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을 때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커스터마이저블이 가능한지, 스타일을 넣는 게 가능한지, 스크립트 태그가 필요한지 등등, 레이아웃이 어떤 것들이 지원하는지 등에서 알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앰프 캐러셀 도큐멘테이션에 가면 이제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어떤 레이아웃을 지원하는지도 알 수 있고 이그젬플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구나를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description이나 behavior, attribute, styling, 스크립트가 필요한지, 레이아웃은 어떤 걸 지원하는지 등등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내가 어디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지 어디까지 불가능한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쉽게도 영어인데 제가 열심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앰프에 대한 번역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회사 일이 바빠서 못하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앰프 캐러셀을 넣는 예제는 이런 식으로 앰프 캐러셀에 아이디를 넣고 width, height, layout, 타입을 넣어야 된다는 걸 방금 전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이 안에 앰프 이미지를 넣어서 캐러셀을 만드는구나를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입에 뭐 캐러셀이냐 슬라이드스냐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어떤 걸 지원하는지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고, 하이트가 required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쇼를 만드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캐러셀을 보기도 했고 이제 앰프 도큐멘테이션을 보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희 예제에도 한번 넣어보는 걸로 보도록 하죠. 일단 이미지가 있고요. 어셋에 들어가면 이제 그 글리치 어셋이 있을 거고 그 안에 보면 이미지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캐러셀 아까 전에 저희가 유튜브 넣었던 거에 이제 캐러셀을 넣으면 되고요. 앰프 캐러셀을 활용을 할 거고 이미지는 각각 412픽셀에 309픽셀짜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사실 아까 전에 넣은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정말 그냥 width, height, layout, type, loop 반복할 건지 안 할 건지 루프 정도만 넣어주면 되고 그 밑에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슬라이드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앰프 캐러셀도 아까 전에 required 스크립트에 그 스크립트가 있었기 때문에 스크립트로 호출해주면 간단하게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컴포넌트를 찾고 싶거나 뭔가 이런 컴포넌트도 쓸 수 있네, 이런 컴포넌트도 쓸 수 있네 라는 걸 알고 싶을 때에는 이 앰프 컴포넌트 레퍼런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카탈로그별로 어떤 것들을 사용 가능한지, 어떤 것들이 좀 더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앰프 바이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예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앰프 바이 이그젬플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예제들이 있고 그 예제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앰프를 사용해서 뭔가 개발을 하신다면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셜 쉐어링 링크를 넣는 거를 간단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사실 소셜 쉐어링 링크가 뭔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되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기타 등등의 소셜 서비스, 유튜브는 소셜 서비스는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메일로 공유하거나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소셜 쉐어링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라인도 있어요. 네, 라인도 있어서 라인에 공유하기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메일이나 링크드인, 텀블러, 트위터를 넣을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소셜 바를 넣는 클래스 자체는 그냥 HTML에 CSS를 넣는 거고요. 저 앰프 소셜 쉐어라는 거에 타입을 이메일이나 링크드인, 텀블러, 트위터를 지정해주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아이콘과 함께 소셜 링크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소셜 쉐어 버튼을 커스텀 엘리먼트로 불러오기만 하면 소셜 쉐어도 구현이 완료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이렇게만 구현하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앰프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쉽게 사이트를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앰프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정확하다기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앰프에서 사용하는 CSS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CSS 파일을 불러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 스타일 태그에 앰프 커스텀이라는 그 속성을 넣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75kB의 이제 리미트가 걸려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75바이트면 되게 용량이 작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하는 CSS들은 대부분 50kB를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네, 50kB 이내일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CSS 세팅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랜스폼 같은 것들은 조금 약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
것들은 주로 이제 레이아웃을 발생시켜서 성능에 문제를 주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제한이 걸려있는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 CSS 샘플을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 앰프 커스텀이라고 넣어주고 난 후에 뭐 폰트 패밀리나 라인 하이트 패딩 넣는 거는 다 동일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앰프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헤드 태그 안에 넣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프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앰프를 밸리드하게, 그러니까 잘 작성했는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해주는 친구고요. 이 친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말 앰프가 잘 작성이 됐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밸리드한 앰프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밸리드한 앰프를 작성해야지만 앰프 캐시가 해당 앰프 페이지를 캐싱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밸리드한 앰프를 지정을 해주셔야 접근성이나 성능 측면에서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앰프 캐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CDN이 존재하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CDN이 존재하고 앰프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캐싱해둔 리소스를 가지고 검색 엔진이 클롤링을 해오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서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뜨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로드 같은 것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앰프 페이지와 앰프 페이지가 아닌 거를 딱 비교를 하면 앰프 페이지가 정말 체감이 될 정도로 빠른 경험을 줄 수 있는 건 이 앰프 캐시 덕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앰프 캐시의 이제 퍼포먼스 최적화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뭐 이미지나 폰트를 캐싱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을 해서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작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크로스 사이트 교차 사이트 공격 같은 것들도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하시면 조금 더 나은 메뉴 제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동영상을 보시면 햄버거 메뉴라고 부르는 메뉴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내비게이션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앰프 사이드바라는 걸 이용해서 사이드바가 노출되는 거를 구현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이냐 토글이냐 뭐 아니면 클로즈냐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뭐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로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내부바, 그러니까 저 햄버거 메뉴를 가지고 있는 div가 있고요. 이 친구를 내부바 트리거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앰프 같은 경우에는 on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벤트를 넣어주는 게 가능한데요. on 버튼을 눌렀을 때 사이드바에 토글을 이벤트로 걸어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on이 걸리면 이제 토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두고요. 거기에 이제 앰프 사이드바를 별도로 구현해 놓은 다음에 앰프 사이드바에도 이 X 버튼이 존재하고 X 버튼에 사이드바 토글을 넣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메뉴를 만드는 거는 별도로 또 처리를 하면 되고요. 여기에 앰프 사이드바라는 커스텀 엘리먼트 스크립트를 호출하게 되면 이 탭 애니메이션, 탭B 동작하면서 이제 사이드바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주는 것입니다. 제가 뭐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냥 이벤트 넣는다 안 넣는다 차이라서 지금까지의 앰프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뭐 이 섹션은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섹션은 뭐 만약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지금 계속 보시면 되고 아니면 앞으로 가기를 빠르게 누르셔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자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앰프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코드들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HTML에 앰프를 넣었던 거 거기서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메타 캐릭터 셋과 캐노니컬 링크라고 해서 이제 앰프가 아닌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넣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앰프 페이지로만 구현이 되어 있다 싶으면 앰프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뷰포트를 지정하고 앰프 보일러플레이트 스타일이라는 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레이지 로딩이나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그 어싱크로 앰프 프로젝트의 JS 파일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바디에는 헬로 월드만 들어가 있어도 되고, 뭐 나중에는 앰프 HTML에 넣겠죠. 그러나서 뭐 캐릭터 셋 지정하거나 캐노니컬 뷰포트 보일러플레이트 내부의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한 땀 한 땀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CDN으로 앰프 프로젝트의 JS를 불러오면 앰프로 작업을 하는 준비는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일러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잘 복사해 와서 작업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네, 드디어 되게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완결이 났네요. 오늘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그 앰프 사이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와 캐러셀, 유튜브 비디오, 소셜 쉐어링 버튼을 넣는 거를 구현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 사이트를 앰프 없이 구현했다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지도 별도로 뭔가 레이지 로딩 처리를 했어야 됐을 거고, 캐러셀에 대한 것도 뭔가 캐러셀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붙였어야 됐을 거고, 유튜브 비디오도 뭔가 유튜브 인베드 해오는 코드를 만들어서 뭔가 아이프레임으로 감싸든 뭐 스크립트로 호출하든 하셨어야 됐을 거고, 소셜 쉐어링 버튼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면 트위터 API 뚫고 뭔가 쉐어링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했어야 됐을 건데, 앰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실 이 동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다음에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클릭이나 키프레스 같은 이벤트들, 유저 인풋을 받는 영역이나 또 컴포넌트의 이벤트들을 제어하는 영역이나 뭔가 컴포넌트들을 여러가지 조합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또 준비되어 있는 뭐 보일러 플레이트 같은 것들을 계속 작업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워크샵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리고, 혹시나 앰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웹GD 조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